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물건을 정리한다고 기억이나 추억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떠난 이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일, 남은 가족들에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죽음, 그 이후를 수습하며 고인과 유가족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국내 1호 유품 정리사 김석중 키퍼스 코리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호라고 하면은 자랑스럽기도 할 것 같고 부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이런 질문 받지 않으세요? 유품 정리사. 그런 직업도 있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돌아가신 분의 이제 고인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이제 남겨준 물건들을 정리한다든지 또 네. 유족들을 또 위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요. 어떤 뭐 부담감이 사실 제일 많이 큰 부분들이 네. 1호로서에 대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이사를 돕는 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청소업체에서 하는 일하고는 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일반적인 청소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 없는 것부터 하나씩 없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남겨놓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처음 본 사람들의 유품 중에서 버릴 것 그리고 남길 것 구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판단을 하시나요? 고인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고인이 생각할 때 부끄럽거나 또는 조금 치부로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먼저 가서 이제 없애주고 또 유족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간혹 그냥 없앴다가 나중에 뭐 유족들한테 그거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없앴냐 뭐 이런 항의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침의 생각들과 또 점심 때 생각, 저녁의 생각이 유족들이 다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없애기로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 때 생각이 바뀌어서 네. 게임 상자 하나를 저희들이 이제 박스 위에다가 남겨놓고 잠시 이제 그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밖에다 놓아놨는데 네. 그 고문하시는 분이 그걸 들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걸 찾다가 보니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그걸 없어졌다고 울기 시작을 하는데 그 울음을 잘 알겠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마칠 때쯤 되면 종량제 봉투를 전부 다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네. 과정들이 거의 뭐 매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다 의뢰를 하고 계시는데요.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또는 해외에 계시는 분들, 네. 또 너무 슬퍼서 유품을 쳐다볼 수도 없는 분들이라든지 또 돌아가신 분의 현장을 무서워서 또 접근을 하지 못하는 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들어가실 때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죠. 그런데 이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지금은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인의 어떤 일생을 마지막에 정리한다는 일이 이게 사실 만만치는 않은 일 같은데 한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비용은 네.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평수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사 비용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가량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력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네. 정리하는 인력들이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패킹을 해서 목록을 작성한 이후에는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출하는 부분들은 각 이제 협력업체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빼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같이 그럼 참여를 합니까? 네, 유가족들은 네. 미리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고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네. 고인과에 대한 관계 그리고 또 유족들에 대한 심리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고 또 유족들이 너무 슬픈 상황에 있다고 네. 그런다면 말씀을 드리면서 후회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 딱 처음 도착하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거꾸로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어떤 젊은 시절의 뭐 취향, 습관 이제 어느 정도 좀 다 그런 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주로 어디서 그런 단서를 저희들은 얻으세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달력이라든지 또 물건의 위치라든지 또 순서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네. 시간이 역순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아서 맨 밑에 있는 것들이 원인을 되게 이제 많이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깊숙하게 네. 있는 거라든지 아오. 이런 분들을 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라는 것들을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평소에 어떤 취향 이런 거를 좀 딱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게 좀 따로 있나요? 있죠. 제일 먼저 들어가서는 이제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이분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생활 습관이 어쨌는지 이런 분들을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또 옷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고인에 대해서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그렇죠. 있죠. 냉장고 안에 예를 들어 김장 김치가 있다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그렇죠. 마음도 느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이게 매 순간순간 감정이 이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발견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침대 주변에서 가방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속옷이랑 양말 그리고 호디불, 허리에 이제 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준비한 시간이 한 3년은 지난 것 같아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걸 준비하셨을까 보니까 요양병원에 가실 때에 미리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라면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좀 어떻습니까?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느껴지게 됐다라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유품정리사 일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어떤 달라진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거 좀 변화 같은 거 느끼시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또 장례식장을 갔을 때에 되게 많이 느끼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네. 갑작스럽게 이제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 자신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또 죽음만큼 준비를 안 하는 것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유품정리사로서 이제 지금 이제 죽음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라고 제언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건 되게 막연하고 또 사실 카테고리별로 나눠본다면 굉장히 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있는데요. 도구 가운데서 이런 엔딩 노트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엔딩 노트.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신이 사망에 그 임박한 순간 때부터 해서 요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임종기에 어떻게 연명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네. 장례를 치를 때에 본인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들을 미리 해놓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자신의 죽음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한 몇 살 때부터 좀 미리 써놓는 게 좋을까요? 물론 임박기에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중년 이후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아깝게 흘러보내지 않고 시간의 네. 중요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대표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본인이 좀 실천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삼자 통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모친과 그리고 또 딸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함께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통화를 하다 보면 네. 가족들하고 매일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죽음이란 거는 입 밖에 꺼내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단어긴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의 끝을 펼쳐주시는 분 김석중 키퍼스 코리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